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될 작업이 뭐냐면 부동산학 개론이 총 8개 편으로 구성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번호를 매겨보면 부동산학 개론은 제1편이 부동산학 총론입니다. 총론. 번호도 한번 적어볼까요? 예. 2편이 부동산 경제론. 이 파트가 이제 수요 공급 이론이 있는 파트예요. 3편이 시장론, 4편 정책, 5편 투자, 6편 금융, 7편 개발, 8편 감정평가, 이렇게 해서 부동산학 개론은 총 8개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동산학 개론에서 총 40문제가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한 편당 5개 정도 배분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패턴도 이상적으로 35회 기준으로 본다면 5개씩 살짝 모자라는 부분이 있고 5개보다 살짝 더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편당 5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느낌, 여러분들이 치르시는 36회 시험에서는 가장 중요한 파트, 굳이 형광펜 한번 쳐본다면 여기 감정평가론 8편 요거랑 그 다음이 투자론 요거 5편이 될 것 같습니다. 투자론과 감정평가론이 여러분들이 가장 좀 신경 써서 공부해야 될 그런 파트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기초이론에서는 저는 사실은 어디에 명운을 좀 걸 거냐면 투자론과 감정평가론의 무게중심을 조금 두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편의 경제론도 좀 중요하긴 한데 그 수요공급 이론 파트는 그 내용만 너무 어렵고 또 막상 시험장에서 공략하려고 하면 잘 안 되더라고. 가성비가 좀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중요도는 높습니다만은 이번 기초과정에서는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요. 투자와 감정평가론 쪽에 무게중심을 좀 두려고 합니다. 그럼 각종 편당 기출 패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경향이죠. 총론은 보통 이제 느낌이 오셨겠지만 최근 10년간 출제해서 한 서너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서너 문제 정도 출제가 되다가 갑자기 35회 시험에서는 처음으로 5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부동산학 총론은 대부분 뭐냐면 용어 정리예요. 대부분 용어 정리.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용어 정리는 조금 깔끔하고 정확하게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상하는 시험 문항수는 여러분들이 치르시는 36회에서는요 4문항 예상합니다. 4문항. 경제론은 4개 나올 때도 있고 6개 나올 때도 있지만 평균 5문항이고 역시 5문항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장론도 5개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시장론은 누가 나오냐면 쭉 한번 읊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파레토, 마샬, 리카도, 마르크스, 튀넨, 알론소, 헤이그, 버제스, 호이트, 해리스 울만, 크리스탈러, 레일리, 허프, 넬슨, 그다음 베버, 레쉬, 헨리 조지와 같이 부동산 관련 학자들이 출제가 됩니다. 학자만 잘 알아도 학자가 4문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론 5개에서 학자가 4문제 나왔으니까 거의 대부분 학자 문제다라고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자 관련되는 문제가 꼭 나올 거다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정책론 5개 기본 문항수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자론, 여기서 좀 할 말이 좀 제가 많은데 투자론이 3문제 나왔던 적이 있긴 했었습니다. 이게 31회 때거든요. 31회 때 3문제 나오다가 한 번 3문제 나오고는 그 다음에는 거의 5문제 밑으로 떨어진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많이 나올 때는 9개까지 출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사실 한 개 파트에서 9개 나오기는 진짜 힘들거든요. 투자론은 그게 가능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치르시는 36회 시험에서는요 투자론에서 6개 이상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8개까지. 그래서 일단 평균 문항수로 6개를 잡아드릴게요. 그러면 5개가 기본인데 기본 문항수보다 많이 출제가 되니까 투자론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투자론 11월달, 12월달 기초이론부터 열심히 할 거예요. 계산 문제도 풀 수 있을 정도로 할 거예요. 금융론 5개. 기본 문항이 출제가 되고 개발론이 좀 과했어요. 올해는 좀 과해서 6개가 나왔습니다만은 원래 문항수로 돌아갈 거예요. 5개. 그리고 감정평가론이 6개가 출제가 돼서 총 40문항이 출제가 될 건데 감정평가론은 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감정평가론 8편 특징은요 5문제가 나온 적도 한 번도 없었어요. 5문제가 나온 적도. 그러니까 최소 6개, 8개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6개, 7개가 고정적으로 출제가 되는 파트입니다. 어떻게 보면 출제 문항수로는 우리에게 가장 신뢰가 높은 파트예요. 무조건 6개에서 7개가 출제가 될 거다. 좀 이따 말씀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만 감정평가론은 우리 부동산학은 법이 아니고 학이거든요. 그래서 법조문이 없어. 근데 감정평가론만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는 법조문이 있습니다. 법조문에서 최소 3개에서 많게는 4개가 나오는데 아주 쉽게 나옵니다. 아주 쉽게. 그리고 감정평가론은 계산 문제가 반드시 2개 나오는데 이 계산 문제가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공부하시면 살짝 응용되어서 나오는 파트가 감정평가론이기 때문에 감정평가론은 제가 그 만점도 맞게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제 전문입니다. 감정평가론 6개에서 7개 나올 건데 6개 나왔을 때 한 개 실수로 틀린다 하더라도 5개 정도, 7개 나왔을 때는 6개 정도는 제가 자신이 있으니까요. 감정평가론 11월달부터 기본 점수 확보가 들어갈 수 있게끔 제가 자세하게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12월달에 학습 목표는요. 1편에 있는 총론에서 용어 정리 정확하게 할 겁니다. 진도 안 나갈 겁니다. 용어 모르면 네 진도 안 나갈 거야. 하여튼 알아서 해요. 두 번째, 시장론에서 학자 정리 깔끔하게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투자론은 완벽하게,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좀 어렵다 하더라도요. 이 파트는 어렵지만 좀 완벽하게 진행을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감정평가론 파트는요. 오히려 감정평가론이 이제 우리 1번부터 40번까지 문제 중에서 보통 35번 정도부터 출제가 되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3월 달에 당장 있을 모의고사부터 35번부터 먼저 풀어도 될 정도로 1번부터 문제 안 풀고 35번부터 먼저 5개, 6개 확보하고 여러분들 부동산 학교론 시작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감정평가론에 무게중심을 조금 두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1편부터 8편까지는 오늘 이건 외워주세요. 오늘 부동산 학교론은 총 8개 편으로 구성되어 있어. 총론, 경제론, 시장론, 정책론, 투자론, 금융론, 개발론, 감정평가론 이렇게 8개 파트가 있고 12월달에는 총론에서 그리고 시장론 학자 그 다음에 5편 감정평가론 마지막 5편 투자론 8편 감정평가론에 무게중심을 두고 공부를 할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했던 얘기를 한 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혹 선생님 이건 뭐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납니다. 내가 좀 이렇게 자기애가 있어요. 나를 엄청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이거 저예요. 다음 주에는 사진 바뀌어요. 내가 이제 여러분들 질문 답변 형식이에요. 자, 부동산 학계로는 난이도 상중하의 구분이 뚜렷 할 건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40개 중에서 24개를 맞추면 합격을 하는 시험인데 난이도 중과하에서 22개만 맞아도 됩니다. 최소. 왜냐하면 난이도 상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한 번호 쭉 밀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저랑 약속해 주셔야 됩니다. 한 번호 밀 거다. 한 번호 밀 거다라는 약속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총 몇 개 중에서 30개 중에서 32개만 맞추시면 되는 겁니다. 22개만. 30개 중에서 22개를 맞추기는 쉽다 어렵다? 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허비해야 될 시간을 여기다 다 투자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부동산 학교론 배우신 분들은요. 난이도 중과해서 실수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난이도 상의 시간 허비를 많이 드리지 않을 거거든요. 중과하면 문제 선별력 가지고 이건 풀만해. 풀 수 있어. 하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난이도 상은요. 제가 35회 시험을 기준으로 본다면 개발론에서 비율임대차라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비율임대차 문제가 1월, 6월까지 임대료 구하고 7월, 12월까지 임대료 구하고 둘을 더해서 임대료 권한 문제가 나왔었어요. 제가 풀어도 한 50초 정도 걸리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전 전문가인데. 그러면 일반 수험생들이 시험장에서 풀기는요. 상당히 어렵지 않았겠느냐. 물론 계산 감각이 뛰어난 분들이나 센스가 있는 분들은 풀 수도 있었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난이도 상자리는 풀어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상처뿐인 영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풀어서 맞췄다 하더라도 벌써 이 문제 푸는데 시간 3, 4분 걸린 거야. 온몸은 벌써 피투성이가 돼 있다고 지금. 상처뿐인 영광. 그러니까 난이도 중과하에 집중하자. 요거는요. 아까 공인중개사 전반적인 공부 방법에서도 부동산 개론의 공부 방법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니까 난이도 중과하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이도 상 나빠요. 난이도 상 나빠요. 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풀지 말라니까 아니 그래도 선생님 그거는 풀지 말라고 하면 되나? 그래도 강의는 합니다. 강의는 할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 몰라도 되는 내용입니다. 시험장에 가서 적용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라고 강의는 진행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통해서 점수 확보할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효율적인 학습 방법에 대한 얘기를 드려보는 겁니다. 난이도 상은 나빠요. 두 번째, 용어 정리입니다. 35회 시험 기준으로 용어 정리가 총 14개나 나왔습니다. 제가 쭉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냥 이게 뭔지를 물은 거예요. 그냥 지목, 나지, 다세대 주택, 토지 특성 중에서 이제 토지 공급을 물었거든요. 물리적 공급과 경제적 용도적 공급,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절양, 공공임대주택, 지구단위 계획, 만기일시 상환, 토지 신탁, 마케팅 믹스, 주거환경 개선 사업, 기준 시점, 제조다로 합니까? 용어만 물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용어 정리를 할 때 조금 꼼꼼하게 차근차근 철저하게 한번 시간이 걸리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시험이 거의 한 1년 정도 남은 시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뭐 집 한 먹듯이 요거 좀 했다가 진도 막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지는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두 개 편을 뺐으니까 우리 총론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용어 정리 정말 저랑 총 공부하고도 시험장 갈 때까지 한 번도 안 틀릴 정도로 차근차근 자세하게 용어 정리 한번 해보아요. 예, 고마워요. 용어 정리 철저하게 해보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산 문제. 계산 문제. 예. 부동산학 개론에서는 평균 계산 문제가 9개에서 10개 정도 출제가 됩니다. 9개에서 10개. 우리 계산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계산 싫어하는 분들이 많은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저도 문과 나왔습니다. 저도 이과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딸 문과, 우리 아들 문과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요, 계산을 잘 하시는 분들이 계산 문제를 풀게 만들어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아예 못하는 사람들도, 여러분들, 계산 문제가 10개 나올 건데, 어디서 나온지가 정해져 있어요. 빤해. 일단, 경제론 2개, 반드시. 시장론 2개, 반드시. 평가론 2개, 반드시 나오는 파트입니다. 그리고 투자론에서 1개밖에 안 났는데, 이거는 35회 시험이 좀 특이해서 그렇고, 투자론에서는 2문제 이상이 나올 것 같아요, 이번 시험에서는. 그래서 10문항이 채워질 것 같은데, 이것이 최근 출제 경향이 좀 뚜렷해요. 예를 들면, 제가 풀 수 있는 문제 5개와 풀 수 없는 문제 4개로 좀 구분해 봤거든요. 35회 시험을 기준으로 본다면, 수혜 탄력성,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정보 현재 가치, 주택 대출 가능 금액 계산, 토지 가액까지는요. 특히 요 컨버스 분기점 모형과 정보 현재 가치와 주택 대출 가능 금액 요 세 개는요. 30초 안에 풀 수 있습니다. 30초 안에. 경우에 따라서는 10초 안에. 손 좀 빠르신 분들은 5초 컷도 가능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요거 한 40초, 요것도 한 3, 40초 하면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좀 까다로운 문제가 있긴 했습니다. 균형인데 분수로 나와버렸어요. 분수 어려운 건 아닌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어림셈법, 승수를 구하는 문제가 2개나 나왔거든요. 1개가 아니라 2개. 좀 까다로웠습니다. 비율임 대차 나빠요. 이거는 시간 너무 많이 걸려요. 오히려 맞추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상처뿐인 영광이 되는. 그리고 자본 환원율은 세모인데 요거는 풀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가격분의 순영업소득이라는 공식에 그대로 넣어서 푸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식은 부동산학 개론에서 꼭 필요한 공식 18개 있거든요. 18개 공식을 갖다가 매일매일 확인학습처럼 확인시켜 드릴 겁니다. 지금은 아니겠지만 진도가 한번 나가고 나면요. 툭 치면 툭 나오게끔. 조건반사 알죠? 만들어 드릴 거야. 여러분들이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만드는 거야. 내가 만들어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에 여러분들이랑 저랑 뭐를 좀 해주셔야 되냐면 트레이닝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 개론 계산 문제는요, 이해나 암기의 영역이 아니에요. 뭐의 영역이죠? 훈련의 영역입니다. 훈련. 문제 나왔을 때 기계적으로 눈은 보고 있고 오른손은 풀고 있고 그게 돼야 돼. 이거 공식 딱 돌려서 바로 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셔야 됩니다. 계산 문제 5개, 6개 맞으시면, 계산 문제 만약에 10개 중에 6개 맞으시잖아요? 그럼 합격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고득점이 나와요. 고득점. 계산 문제 6개 맞췄다? 부동산 학개론은 고득점으로 갑니다. 고득점. 민법 못해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민법 못해요? 잘 됐습니다. 마침 잘 됐네요.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민법을 못해도 합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학 개론이 그렇습니다. 부동산학 개론이 민법에 폐를 끼치면 안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문용어로 민폐라고 합니다. 민폐. 부동산학은요, 민법에 폐를 끼치면 안 되는 그런 과목입니다. 시간적으로도 점수적으로도 민법에 폐를 끼치면 안 됩니다. 저한테 부동산학 개론 배우신 분들은요, 저는 부동산학 개론은 40분 만에 풀게 해드릴 거고요. 저한테 부동산학 개론 배우신 분들은요, 정상적으로 제가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하신 분들 기준으로 60점 밑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 열쇠가 바로 계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산 문제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밀어내지만 않으면, 나는 아무래도 안 됐어요, 저는. 근데 산수가 너무 약해, 나는. 그러니까 계산 문제 안 할 거야. 네가 아무리 하라고 해도 안 할 거야. 그 마음만 안 가지면 돼요. 그러니까 저를 밀어내지만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접속만 하고 계셔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최소 절반, 많게는 한 6개 정도까지만 맞춰주시면요, 부동산학개론은 민법을 살짝
뭐 시험 1차 시험은 난이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미 좀 점수가 덜 나온다 하더라도 부동산학개론에서 학책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는 제가 따로따로 모아서 하는 특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계산 문제 제가 만든 교재인데 줄여서 세모계라고 합니다. 세모계. 세상의 모든 계산 문제라는 교재가 있고요. 그래서 수업 들으실 때 계산이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일단 넘어와 한 번에 모아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계산 문제는 세상의 세, 모, 계를 통해서 제가 정리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계산기에 금액 입력하는 거, 금액을 보고 돈 잃는 방법, 여러분들 한 개도 모른다. 좌변, 우변을 옮기는 방법 하나도 몰라도 되게끔 만들어 드릴 테니까, 모르는 사람이 문제 맞출 수 있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 훌륭한 계산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분들 기분 나빠하더라고. 아니 뭐 이런 것까지 강의해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도 저한테 부동산학개론 들으신 분들은요, 아주 기초부터 아주 심화까지 제대로 계산 문제 5개, 6개 맞추게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세모계 계산 문제 절대 포기 금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타과목 문제입니다. 타과목. 자, 요 공시법도 한번 넣어봐야 되겠네. 예, 공시법. 우리 부동산학개론에 그 2차 과목들이 출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왕왕. 올해 기준으로 본다면, 35회 기준으로 본다면 세법이 한 문항 출제가 되었거든요. 어떤 거 나왔냐면 증여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런 거 나왔고요. 공법이 2문제 나왔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정비사업인데, 선생님 그럼 나는 1차만 공부해야 되는데 사정상 2차는 공부하지 않을 예정인데 이거 어떻게 커버되지? 제가 수업 시간에 녹여낼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1차만 공부하시는 분들이 타과목 문제 4개, 5개 때문에 2차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으세요. 2차까지 공부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하시면 되는 거고, 제가 수업 시간에 다 수업했던 거예요. 제가 다 수업했던 겁니다. 수업 시간에 저 수업을 합니다, 내가. 경우에 따라서는 그 과목에서 다루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다루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 이상원 교수님이 주택법을 강의하시거든요. 주택법에서 나오는 주택 용어들은요, 제가 이상원 쌤보다 오히려 더 자세하게 수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 말아요. 타과목 문제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배우세요. 개론생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가서 배우세요. 지구단위계획, 공법 가서 배우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그리로 보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알아서 해드리도록 할게요. 학자. 학자. 올해 기준으로는요, 컨버스 나왔어요. 컨버스. 단독 문제로 나왔습니다. 헨리 조지 나왔습니다. 단독 문제로 나왔습니다. 튀넨. 단독 문제로 나왔습니다. 선생님, 그럼 여기 세 분 나왔고, 여기 버제스하고 크리스탈라가 나오는 거니까 5개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요거 2개가 한 문제로 나왔습니다. 요거 2개를 구분하는 문제가. 근데 제가 요거, 우리 부동산 학에는 학자는 딱 19분밖에 없거든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학자가 19분밖에 없어요. 이름하여 부동산학을 빛낸 19인의 위인들에서 따로 수업합니다. 그걸 언제 할 거냐? 지금 기초 이론 과정에서 할 겁니다. 프린트 따로 드리고 부동산학을 빛낸 19인의 위인들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자꾸 제 입으로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만점 가능합니다. 학자는. 학자 만점 맞으면 10점이야. 10점 끝이지 뭐. 학자 걱정 말아요. 만점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소개해드렸던 거 감정평가론. 감정평가론이 한 6개에서 7개 정도 출제가 될 건데, 얘가 참 가성비가 좋아요. 가성비가 정말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항 수도 6문항 이상이 고정적으로 출제가 되고요. 난이도 편차도 거의 없어요. 해마다 난이도가 거의 비슷하게 출제가 되고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는 법 조문에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이 부분 정리 잘 해놓으시면 바로 문제까지 적용할 수 있는 가성비가 정말 최고의 그런 파트입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 쪽에서도 제가 강의를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전문가니까 감정평가론 강의는 제가 다른 강의도 좀 잘하지만 감정평가론 강의는 정말 잘해요. 비웃는 거야 지금? 방금 비웃었는데? 약간 기분 나쁜데? 그러니까 믿어야지 자꾸 뭐 이런 데 하면 나 제대로 수업 안 해나. 아시겠죠? 예. 감정평가론 강의는 정말 잘해드릴 자신이 있으니까요. 저 믿고, 다른 강의도 정말 잘하지만 감정평가론은 정말 지극히 제 전문이니까요. 요거 열심히 따라오시면 감정평가론 초반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 35회에서 중요한 말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우리 민법이라는 과목 알고 계시죠? 그죠? 예. 우리 서석진 쌤한테 배우시는 민법이라는 과목 알고 계실 건데, 그 민법은요, 다른 자격 시험에 많이 출제가 돼요. 그 민법은
공인중개사 시험에도 있고 저기 주택관리사도 있어요. 감정평가사도 있어요. 그리고 어디도 있는지 아세요? 행정사에도 있어요. 그리고 뭐 법무사, 노무사, 민법이 없는 데가 없어. 그래서 민법 선생들은 좀 부러워요. 사실은 이게 공인중개사 쪽이 좀 시향이 별로 안 좋다 그러면 다른 쪽에서도 강의해도 먹고 산다니까. 아씨. 근데 우리 부동산 학은요, 딱 두 군데에서만 시험을 쳐요. 하나는 공인중개사, 하나는 감정평가사, 두 개밖에 없어요. 다른 데서는 주택관리사는 부동산학 안 쳐요. 노무사, 법무사 당연히 안 치고, 세무사 당연히 안 치고. 그래서 부동산학은 딱 두 군데에서만 시험을 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뭐가 좋냐면, 올해죠, 올해 4월 6일 날 감정평가사 1차 시험이 있었거든요. 거기 부동산학, 감정평가사 쪽에서는 부동산학 원론이라 그래요. 부동산학 원론에서 출제되었던 문제가 거의 컨트롤 C에서 이번 10월 26일 공인중개사 시험에 컨트롤 V로 출제가 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약간의 변화만 줘서. 그러니까 이게 감정평가서 쪽 부동산 원론 강의하지 않으시는 분은요, 요 부분을 갖다가 좀 건드리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우리 이 업계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크지 않습니까? 회사들도 많고. 근데 그 공인중개사에서 부동산학 개론을 강의하고 감정평가사 쪽에서 부동산학 원론을 강의하는 강사가 많겠어요? 많지 않겠어요? 많잖아요. 딱 2명 있어요. 그 중에 한 명. 그 하고 여기 하고 이렇게. 그 중에 한 명. 응? 그러니까 제가 정말 내년에도 아마 그 4월 달에 평가사 1차 시험을 칠 거거든요. 가장 최신의 정보를 가지고,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해설 강의, 거기 바로 해설을 합니다. 그날에 해설하고, 거기서 우리 중개사에 적용될 수 있는 거 한 30문제 가져와서 그대로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올해 기준으로 보면 8문항이 나왔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치르시는 시험에서도 이 추세가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또 재밌는 게 뭔지 압니까? 이번 10월 26일 날 공인중개사 시험 쳤던 거 있잖아. 그거 내년 4월 6일 날 평가사 시험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얘네들 그러면 안 되고 출제위원 분들이 얘네들 취소합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문제를 갖다가 주고받고 막 그래요. 꺼주고 꺼받고 막 그렇게 합니다. 왜 꺼주고 꺼받고 하는지 아세요? 왜? 그래야지 이의 신청이 안 걸려요. 한번 검증을 받았던 문제잖아. 한번 검증을 받았던 문제니까 다시 출제하기가 상당히 용이하다는 얘기입니다.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품앗이라고 합니다. 품앗이. 알죠? 품앗이? 그거 일해주고 너 여기 와서 일하고 이렇게 문제 8개 꺼줬으니까 반드시 8개를 또 꼬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감정평가사 부동산 원론도 제가 강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36개 전망. 36개 부동산학개론은요, 평균 5문제씩 출제가 될 건데 아마도 투자론과 감정평가론에서는 5문항 이상이 출제가 될 거고, 이번 36회에서 여러분들이 중점을 둬야 될 거, 특히 11월 달, 12월 달 우리 지금 진행하는 기초이론에서 중점을 둬야 될 내용은 총론에서 용어 정리, 시장론에서 학자 정리, 그다음에 투자론, 감정평가론에 무게중심을 두고 공부를 할 거다. 11월 달, 12월 달에도 어려운 게 나오긴 할 건데 난도 상은 조금 한 번은 어차피 찍을 거니까 중과 하에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들어주시자. 난이도 상은 나빠요. 그리고 용어 정리 열심히 하시면 따라오실 겁니다. 용어 정리.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입을 한번 읊을 수 있을 정도로 용어 정리가 깔끔하게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산 문제 저랑 접속만 하고 계시면요, 제가 계산 문제 절반 이상 맞추게 해드릴 거니까요. 이건 자신이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들은 적이 있냐면, 그 계산 문제 이렇게 올해도 9개 나왔는데 7개 맞추신 분이 계셔요. 7개 맞추신 분이, 저는 수험생이랑 친하게 지낸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제가 막 이렇게 재수 없는 얘기하고 지가 맞추게 드린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좀 의심도 가고, 저게 왜 저러나 싶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되면 그 말이 맞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 급속도로 친해집니다, 여러분들. 그분이 9개 중에서 7개를 맞추고 나서 저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내년 수험생들한테 이 얘기를 꼭 해주래요. 꼭. 자기 얘기를 꼭 해달라고 그분이 주문하셨어요. 자기는 정말 수학 싫어하고 숫자 싫어하고 하는 사람인데 하란 대로 열심히 접속만 하고 했더니만 7개를 맞췄다. 이게 진짜니까 꼭 그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이게 꿈이 현실로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저랑 접속만 열심히 해주시면 제가 계산 문제 7개 맞추게 드릴 겁니다.
그리고 타과목 문제 수업 시간에 녹여낼 거고요. 학자, 내문학, 요거는 지금 11월달 수업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감정평가론, 그리고 학원론 문제, 이런 것들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본격